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기죄는 그냥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밥을 먹었어 라고 거짓말 친다고 해서 형사처벌 할 수는 없겠죠. 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을 쳐서 그것을 믿은 피해자, 그 상대방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할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사기죄는 제3자 사기라는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그런 개념 속에 포함되는 어떤 유형인데요. 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피해자 외에 처분 행위를 하는 별도의 제3자, 소송 사기에서는 법원이 개입되는 그런 유형을 우리가 제3자 사기, 소송 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거짓말하는 상대방이 이 재산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 또는 제3자가 되는 것이에요. 법원에다가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은 법원이 결국에는 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소송사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제3자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기망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그 사람이 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법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피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봐서 법원을 상대로 해서 제3자 사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소송 사기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재판을 거는 사람들이 항상 진실만은 말하지는 않겠죠. 각종 주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주장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거짓말, 그런 기망 행위가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피고로 하여금 어떤 불이익을 입게 하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돼서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은 형량의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할 것, 그리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송 사기 사건을 처리를 하다 보면요,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형량이 조금 더 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망행위의 상대방의 특성, 법원이라는 그 특성에다가 여러 가지 계획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양형의 요소에서 일반적인 사기죄보다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 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일부 허위 사실이 섞여서 주장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송 사기죄로 입건해가지고 형사처벌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소송 사기죄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라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주장이 일부 과장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사기의 인정 범위를 넓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 주장,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법원을 속여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얻겠다라는 점이 아주 명백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때에만 소송 사기로 입건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경향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사실은 소송 사기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준비 서면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런 기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거짓말이고 법원을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소송 사기죄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이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사기죄 형사처벌을 받을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송사기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